안녕하세요. 저희 JMB 온라인 프랩 제2차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들어오실 분들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웨비나의 호스트 제이성입니다. 저희 선생님들 한번 음소거 끄고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벤자민 하워입니다. 이번 JMB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JMB 온라인 프랩에서 ACT와 SAT 리딩 담당 최다니엘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 2차 웨비나의 목적인 ACT와 SAT 우리 자녀들 또는 만약에 이 웨비나에 학생 본인이 들어와 있다면은 어떠한 시험이 나에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웨비나의 순서는요. 우선 다시 한번 강사 소개 간단하게 제가 해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새로 조인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강사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T와 ACT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ACT와 SAT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다시 한번 제가 양해 말씀드리는 게요. 저희가 ACT와 SAT 얘기할 때는 어느 시험을 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께 ACT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알파벳 순서 때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ACT와 SAT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들은 요거는 제가 이따 끝날 때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차이점 설명해 드린 다음에 우리 벤자민 선생님께서 수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맨 마지막에 Q&A를 갖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JMB 온라인 인스트럭터는 우선 조금 전에 인사하셨던 벤자민 선생님이 계시고요. 벤자민 선생님은 ACT, SAT, 매스 가르쳐 주시고요. 20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벤자민 온라인 매스 클리닉의 디렉터로 계십니다. 두 번째는 저 지금 호스트를 맡고 있는 제이성입니다. ACT 잉글리시하고 사이언스, SAT 라이팅을 담당하고 있고요. 티칭 경력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브릭스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 데니얼 초이 선생님, SAT와 ACT 리딩을 담당하시는데요. 강의 경력은 한 15년 정도 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저희들 브로셔 나갈 때는 다니엘 선생님 최종 학력 한국에 있는 대학교 이름이 나가서 이분이 영어로 수업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습니다. 대학교도 다니시고요. 그래서 first language가 영어이신 분인데 어머니들 상담하시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이분이 과연 외국 사람인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고 또 재밌는 거는 저희 데니얼 선생님이 한국에서 미국 학생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호주 액센트를 못 하세요. 호주 사람인데.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르는 선생님입니다. 현재는 서울 압구정에서 저와 함께 브릭스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사 소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ACT와 SAT의 팩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ACT하고 SAT 둘 다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성적입니다. 한 15년 전,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ACT는 미드웨스트 쪽에서 많이 좋아하고 SAT는 이스트코스트나 웨스트코스트에 있는 대학교들이 좋아한다. 또는 뭐 아이비리그는 ACT를 안 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한 10년, 15년 전부터 예일 대학교 애드미션 오피서 하시던 분이 ACT를 차별화를 둘 이유가 없다라고 캠페인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미국에 있는 전 대학들이 ACT와 SAT를
동등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ACT 학생 숫자가 좀 SAT 학생 숫자를 초월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2018년 졸업한 고등학교 학생들 숫자를 보면은 ACT는요 190만 명의 학생들이 응시를 하였고요. SAT는 200만 명의 학생들이 응시를 하였습니다. 조금 SAT가 많긴 하죠. 하지만 뭐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 사이에 많은 숫자들은 그 정확한 숫자는 공개가 되지 않고 알 수도 없지만 그 요즘 그 최상위권 대학교를 노리는 학생들 중에는 이 ACT와 SAT 두 개 점수를 다 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두 개의 점수를 내야만 더 유리한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ACT와 SAT 오버뷰인데요. 시험 구조는 ACT는 English, Math, Reading, Science, 그 다음에 이제 Writing이 옵셔널로 들어가서요. 시험을 보면은 보통 한 4시간 정도 그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이 저기 8시, 8시 반에 이렇게 시험 시작하면은 시험 장소에 따라서 12시 반, 1시 이 정도 끝나게 되고요. 성적은 과목별로 36점을 매긴 다음에 평균을 내려서 그 평균을 갖다가 컴파지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보는 컴파지 스코어는 여기 보시는 이 에버리지 스코어가 됩니다. 근데 ACT 컴파지 스코어는 재밌는 게요. 반올림이에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35.5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학생 컴파지 스코어는 36점으로 리포트가 됩니다. 에세이 스코어는요. 2에서 12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9점 정도 넘어가서 10점 정도면은 미국 대학교 그 최상위권 대학교를 들어가는 데 있어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SAT는요, reading, 그 다음에 writing. 이게 두 개가 하나로 묶여 있죠. 그 다음에 math, no calculator section과 math calculator section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개가 묶입니다. 그 reading하고 writing 묶여서 800점, math가 calculator, no calculator가 합쳐서 800점. 그래서 이 합산 점수를 1600점으로 해서 리포트가 하게 되죠. 그리고 에세이 점수는 3점에서 24점이 나옵니다. 보통 얘기할 때 19점, 20점 넘어가면은 에세이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는 그 테이블 스코어 컴패리즌인데요. ACT에서 36점을 받았다, 만점을 받았다는 거는 SAT에 1570, 1550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35점을 받아도 역시 1550점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34점이면은 1500점 언저리다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내려옵니다. 보통 이 테이블 컨버전 차트는 나중에 제가 좀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ACT와 SAT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Scores on the SAT do correlate with scores on IQ test and other standardized tests of intelligence. This is a surprising considering that the SAT was originally derived from an IQ test for Army recruit.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SAT 스코어는 IQ 테스트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올드 SAT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고요. 뉴 SAT가 ACT를 많이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Q 테스트와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요거를 좀 명심을 하시고 조금 이따 좀 얘기를 들어주세요. ACT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ACT is curriculum based. 고등학교 과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The ACT is not an aptitude or an IQ test. 그래서 ACT는 IQ 테스트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ACT 잉글리시하고 SAT 라이팅의 차이점인데요. 같은 점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AT가 2016년에 뉴 SAT 포맷으로 바뀌면서 ACT를 굉장히 많이 참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 스타일도 그렇고요. 들어가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형식으로 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다른 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과 에세이 스트럭처를 보는 거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보면은
왼쪽에 리딩 지문을 주고 오른쪽에서 문제들을 차분하게 풀어나가는 이런 구조로 생긴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요. ACT는 Relatively Easy Reading Level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9학년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르치다 보면은 한 9학년, 10학년 정도 영어인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어려워도 11학년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SAT는요, 그 지문의 그 difficulty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9학년 학생들서부터 early college, 저기서 얘기하는 early college는 한 freshman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 writing 스킬이 조금 더 그 좋은 영어를 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고 책을 많이 읽었던 학생들에게는 뭐 크게 그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그 ACT와 SAT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 SAT의 Information Graphic Question이 있는데요. ACT는 처음부터 끝까지 텍스트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SAT는 그 테이블이나 차트 같은 문제들이 나와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풀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이따가 그 ACT 사이언스 섹션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그 SAT는 사이언스 섹션이 없는 대신에 많은 부분들을 리딩과 라이팅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ACT Math하고 SAT Math 이게 가장 큰 차이점들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따가 벤자민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Math 레벨이 ACT 같은 경우는 그 알제브라 2하고 트리고노메트리 해서 조금 더 수학적인 범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SAT는 ACT에 비해서 수학적 범위가 조금 작아요. ACT는 calculator를 시험 보는 60분 내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SAT는 처음에 20문제는 그 no calculator section이라고 해서 그 calculator 없이 풀어야 되죠. 물론 그 어려운 산술 능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alculator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의 그 차이점은 multiple choice냐 greedin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ACT는 그 60문제가 다 A, B, C, D에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SAT 같은 경우는 80%는 멀티플 초이스인데 여기 20% greedin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답지에 보면은 이렇게 칸들이 쳐 있고요. 아래쪽에 버블들이 있습니다. 뭐 0, 1, 2, 3, 4 또는 뭐 여기 period나 컴마까지 있어 갖고요. 여기다가 학생들이 뭐 만약에 3.14다 하면은 3.1425 이런 식으로 숫자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가스워크가 불가능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좀 그 나중에 ACT와 SAT를 고를 때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 ACT와 SAT 모두 그 저기 오답을 고른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 SAT 같은 경우는 틀리면은 그 점수가 그 페널티가 있었잖아요. 근데 뉴 SAT로 오면서 그 페널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 찍으면은 아무래도 점수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ACT 리딩하고 SAT 리딩의 차이인데요. 우선 패시지 차이가 조금 다릅니다. ACT는 패시지가 4개고요. SAT는 패시지가 5개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ACT와 SAT를 고를 때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그 좀 급하게 지나가서 그러는데 그 ACT 같은 경우는 리딩 문제를 풀 때요. 40문제를 35분에 풉니다. SAT 같은 경우는요. 52문제인데 65분에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ACT는 한 문제 푸는데 1분이 안 걸립니다. SAT는 1분보다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ACT와 SAT를 고민할 때 나는 그 못 읽으니까 ACT가 더 좋겠어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는데 요건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ACT는 패스가 4개고 SAT는 패스가 5개입니다. 이렇게 보면 SAT가 문제가 지문이 더 많네? 라고 하는데요. 글의 길이가 조금 달라요. ACT는 보통 한 650에서 750단어, 800단어까지 간다고 하는데 SAT는 조금 짧은 것도 있습니다. 한 550단어에서 한 650단어 정도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 차이는 지문을 읽는 시간 차이는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인제 passage complexity 얘기가 나오는데요. ACT는 10 학년, 11 학년 정도 학생, 그 아까 ACT는 그 curriculum base 학교 교육 과정을 기초로 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잘 따르는 학생들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10 학년, 11 학년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은 뭐 잘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요. SAT는 다시 한번 9학년에서부터 college freshman year 정도의 그 저기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좀 더 유리합니다. ACT 사이언스하고 SAT는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ACT 사이언스가 사실은 여기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only a handful of questions that require outside knowledge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ACT 사이언스가 과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최근에 조금 나온다고 하는데 4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커브가 요즘 좋기 때문에 한두 문제 틀리고도 사이언스에서 35, 36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럼 ACT 사이언스는 그 지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테이블이라든가 그 차트 같은 거 보면서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바로바로 뽑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SAT는 그 부분을 갖다가 리딩, 라이팅에 함께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ACT 라이팅하고 SAT, essay 둘 다 그 작문하는 건데 둘 다 옵션입니다. 요즘 미국 대학교에서 많이 요구는 하진 않는데 그 UC 계열에서 지원할 때는 UC 계열에서 그 라이팅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이 부분을 시험을 칠 수밖에 없죠. ACT는요. 그 어떠한 주제를 주고요. 3 개의 다른 관점을 줍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컴퓨터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는 인류 그 humanity를 파괴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심해서 쓰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제 그런 퍼스펙티브를 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자기의 주장을 persuasive essay를 쓰게 하는 겁니다. SAT는요. 좀 긴 지문을 줘요. 한 600에서 한 700, 800 단어 정도 되는 지문을 주고요. 그다음에 그 이 그 author는 어떠한 그 literary device를 써 갖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글을 analyze해서 쓰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테스트가 나에게 또는 내 자녀에게 맞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자 ACT가 맞는 학생들은 사실 근데 이게 그 저도 준비를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인터넷에 뭐 레딧이나 college confidential 아니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을 다니다 보면은 ACT, SAT에 대해서 그 어느 시험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뉴 SAT까지 해서 지난 5년 동안 가르쳐 본 결과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그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상담할 때도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SAT가 좋을까 ACT가 좋을까 고민이 되고 확실하게 모르시겠다면은 선생님들과 상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게 어머니가 상담하시는 게 아니라요. 학생이 와서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어느 시험이 나에게 맞는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하지는 않아서 그래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조금 도움은 되시지만 100%라고 보시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 저에게 나중에 이제 카톡 같은 걸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ACT는 누구한테 맞냐 하면은 첫 번째 "You are good at reading between the lines and finding traps."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차분하게 글을 읽는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이게 인제 ACT에 대한 편견인데요.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문제를 푸는데 리딩 같은 경우 1 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급하게 문제를 읽어야 돼 급하게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되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ACT는 그 학교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무겁고 차분한 학생들한테 유리합니다. 그
꼼꼼하게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지문을 읽는 거는요. 저희들이 보통 얘기할 때 8분 30초 정도의 지문을 읽고 10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슬로우 리더거든요. 학생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느릴 수도 있고 학생들 수준입니다. 근데 되게 슬로우 리더인데 지문 읽는데 5분에서 5분 30초를 투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문을 차분하게 읽고 정보만 정확하게 뽑아내면은 2분 30초, 3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가 무겁고 꼼꼼한 학생들, 차분한 학생들에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저희들이 지난 3년, 4년 동안 봐왔던 건데요. 이거는 특히 고득점 학생들 부모님들이나 고득점 갖고 있는 학생들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점수가 지난 1년 동안 1400점대, 보통 대부분 1430에서 1480, 90 이 정도 얘기합니다. 만약에 점수가 지난 1년 동안 또는 지난 2년 동안 여기서 변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ACT를 짧게 공부해서 점수를 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따가 제가 케이스 스터디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점수가 스터디 돼갖고 안 나오던 학생들이 시험을 바꿔서 고득점을 받은 경우들 많습니다. 지난번에 벤자민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SAT가 1480, 90 또는 1500점이 있다. 그리고 ACT가 35, 36이 있다. 네, 두 개 다 점수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쪽으로 스트렝스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벤자민 선생님 역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문제풀이 하는 거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ACT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ACT 수학이 문제 푸는데 시간은 짧지만 오히려 좀 단순해서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SAT는 누구한테 맞느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SAT는 IQ 테스트와 같다고 그랬었죠? 이 IQ 테스트와 같다는 거는 논리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어떻게 양날의 검이냐면은 IQ가 좋은 학생들은 SAT 점수 진짜 우습게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준비 안 하고 했는데 점수 잘 받아요. 근데 그 IQ 테스트라는 게 어떤 거죠? 학생들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의 시간과 돈과 교육의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결과일 수도 있죠. 분명히 같은 성향인데도 어릴 때부터 학원을 더 많이 다거나 뭐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IQ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고 논리적이고 디베이트에 좋다는 건 이제 리즈닝이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SAT가 훨씬 쉽습니다. 매스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ACT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SAT 수학은 좀 범위는 좁고 단순한 것 같지만 문제들을 잘 애널라이즈 해야 됩니다. SAT의 키워드는 애널라이징 스킬인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서 애널리시스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머리가 좋은 학생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글들을 읽으면서 팩트하고 오피니언 같은 거 잘 찾아내고요. 에비던스를 잘 찾는 학생들은 분명히 SAT가 유리합니다. 뉴 SAT는 이름 자체가 Evidence Based Reading and Writing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한 학생들, 논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SAT가 분명히 유리합니다. 근데요, 지금 다른 거로 넘어가기 전에 이 IQ와 같다는 것이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자기 IQ가 시험 많이 본다고 해서 올라가나요? 어느 순간에 자기의 맥시멀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 않잖아요. 네, 그거와 비슷하게 SAT 특히 리딩 라이팅 점수가 어느 순간에 안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1400점대에 걸려 있는 학생들일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1년 동안 또는 뭐 일찍 시작해서 2년 동안 했는데 여기서 변화가 없다? 네. SAT 아무리 해도 점수 안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봐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SAT 이 점수대에서 스터디 돼 있으면은 ACT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 많이 읽은 학생들이 SAT에서 유리하다는 거는 SAT 리딩 중에 파운데이션 다큐멘트로 해서 옛날 지문들이 나옵니다. 뭐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 당시에서부터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올드 잉글리시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그 클래식 나블들이나 이런 거 많이 배웠던 학생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북클럽 같은 거 많이 다녔던 학생들 잘합니다. 근데 혹시 내가 또는 내 자녀가 이런 올드 잉글리시에 익스포저가 많이 없다. 우리 애가 미국에 이민 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올드 잉글리시가 좀 약하다. 또는 이 클래시컬 책들을 많이 안 읽은 것 같다. 네, 그러면 SAT가 조금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이언스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사이언스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사이언스 진짜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체능계 학생들이라든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SAT를 고르는 게 좋겠죠? 또 하나는 그 제가 아까 ACT 그 시간에 그 촉박해서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급하게 문제 푼다. 어떤 학생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차분하게 읽고 풀어도 시간이 남을 수 있다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 자신감이 극복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조바심을 내는 학생들이다. 시간에 쫓긴다라는 느낌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분명히 SAT가 맞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뭐 나는 그 최고 목표 학교가 아이비리그는 아니고 뭐 어느 정도 되는 학교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1200, 1300 했는데 사실 1200, 1300 또는 1400점까지는 SAT가 훨씬 빨리 나와요. ACT보다. 1400점대면은 사실 SAT나 ACT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속도로 점수가 나와요. 하지만 조금 1300대까지는 SAT가 빨리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 벤자민 선생님께 그 저기 마이크를 넘겨드렸다가 이따가 제가 다시 들어와서 그 저기 그 케이스 스터디 그 해드리고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저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벤자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벤자민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벤자민 선생님께서 그 오셔야 되는데. 네. 벤자민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오케이. 일단 제 거를 먼저 띄우고 그리고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저는 벤자민 하고요. 이번 여름에 SAT하고 수학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번에 그 클래스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이미 그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클래스 스트럭처 말고 그리고서는 SAT와 ACT 컨텐츠 리뷰 내용면에서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테스트 테이킹 스킬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SAT하고 ACT 수학 중에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고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좋은 베스트 스트래티지가 뭔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테스트가 더 어떤 학생들한테 더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일단은 SAT하고 ACT의 내용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이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SAT는 리즈닝 스킬이라든가 데이터 어널리시스 스킬을 많이 필요로 해요. 반면에 ACT는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하이스쿨 매스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ACT가 더 좋겠죠. 반면에 리즈닝 스킬이라든가 애널라이징 하는 이런 스킬들이 좋은 학생들은 SAT 수학이 더 좋겠죠. 이거는 내가 이그젬플을 들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SAT 같은 경우에는 섹션 3가 20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non calculator 섹션이에요. 그리고 섹션 4가 38문제가 나오고 calculator 섹션인데 다 합해서 25분, 55분 해갖고 80분 안에 58문제를 풀어야 돼요. 1분 남짓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ACT는 더 빨리 풀어야 돼요. 60문제가 나오는데 60분 안에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난이도는 ACT나 SAT나 문제 번호가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더 세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시험 다 게싱 할 때 페널티가 없어요. 그 말은 지금 어려운 문제에 당착했을 때 게싱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educated guessing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도 여름에 학생들한테 테크닉을 많이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SAT 수학은 지금 한 문제만 틀려도 10점에서 20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게 어느 학생이든 간에 저는 올 여름에 서머 지남에 따라서 750에서 800은 맞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58문제 중에 4개 정도 미싱하고 나머지는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 ACT는 지금 60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만 틀려도 0.5에서 1.0 포인트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33에서 36 정도 마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은 60문제 중에 5개나 6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컨버전 테이블을 보시면은 SAT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750 이상을 받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58문제 중에 4개, 5개로 막아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실수도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예전에 배웠던 알지브라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잊어버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처음에 한 2, 3주 사이에 일단 베이직한 매스가 다 커버가 돼야 되고 실수하는 버릇도 많이 없애야겠죠. AC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게 아무리 못해도 32, 33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것 같으면 학생들이 60문제 중에 5, 6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ACT하고 SAT에서 커버하는 영역이 뭐냐 그건 잠깐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SAT 같은 경우에는 19문제가 베이직 엘지브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벨뷰에 있는 학생들이 8학년 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학생들은 7학년 때 배우죠. 리니얼 펑션 가장 간단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다 맞아야 되고 두 번째로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데이터 애널리시스예요. 여기에서 지금 그래프, 차트, 테이블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패시지도 길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따가 이그젬플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히 풀 수 있는지 학생들을 많이 훈련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매스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이제 펑션들에 대해서 다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뭐 쿼드라틱 펑션, 폴리노미얼 펑션, 뭐 엑스포넨셜, 로가리드믹, 뭐 트리고노메트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ACT로 넘어가면은 더 수학적으로 변하게 돼요. A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어 매스라고 그래갖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컴플렉스 넘버라든가 뭐 벡터도 나와요. 매트릭스도 나오고 폴리노미얼, 레디컬 펑션, 뭐 많은 피스와이즈 펑션, 로가리드믹 펑션과 펑션은 여기 다 나오게 돼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도 이런 부분들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한 2, 3주간에는 이 베이스를 꽉 잡아줘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지오메트리, 트리고노메트리,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 프로버빌리티까지 다 나오는데 ACT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겠지만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ACT가 훨씬 더 편하겠죠.
반면에 SAT는 아까 제이 선생님이 말씀했지만은 리즈닝 스킬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널리시스 하는 그런 스킬들이 있는 학생들은 또 SAT가 더 좋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가서는 샘플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게 SAT 수학 문제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테이블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이제 테이블 문제들을 빨리 읽고 초점을 잡아서 키 팩트만 잡아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ACT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들이 다 짧아요. 그리고 주로 수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SAT 같은 경우에 리즈닝 스킬이라든가 애널라이징 하는 스킬들이 필요하는데 focus on key factor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들을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1분 정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테이블이 많은 인포메이션이 나오면 오버whelm 돼갖고서는 이게 지금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혼돈되는 수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뭐 agriculture라는 지금 이 부분이 나오니까 일단 테이블에서 agriculture 부분을 잡아야 되고 2008년도에서 2010년도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2008년도하고 2010년도만 잡으면 되고 average rate of change니까 지금 2010년도에 지금 490,000 마이너스 350,000 한 다음에 2년으로 나눠주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요 옆에 지금 딸려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지만 사실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지금 휴먼 리소스 하니까 바로 휴먼 리소스로 들어가고 2열은 2007년도에서 10년도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7년도 하고 10년도 데이터만 잡으면 돼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레이쇼에 대한 거거든요. 레이쇼니까 보면은 2007년도가 about 4 million, 2010년도가 about 6 million이니까 레이쇼로 보면은 2/3가 되겠죠. 요거랑 같은 걸 찾으려니까 approximation이에요. 대충 보고 이게 2 million, 이게 3 million이니까 바로 지금 이 부분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인포메이션 많이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포메이션만 빨리빨리 추려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반면에 A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다 수학 문제예요. 근데 지금 벌써 55번에서 60번이면 난이도가 제일 세다는 건데 학생들이 일단 수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인 앤 코사인 펑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븐 앤 아드 펑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로가리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컴파지 펑션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학의 지식이 있는 애들은 이런 부분이 낫겠죠.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 지금 사인 컬브, 코사인 컬브 나오지만은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A1하고 A2에 대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vertical stretching하고 compression에 해당하는 amplitude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일 것 같으면은 기억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아니면 또 제가 다시 잡아줘야 되고 amplitude라는 게 길이가 지금 이거고 지금 solid curve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지금 dotted line, 사인 그래프의 A1이 더 크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SAT는 reasoning skill,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많이 요구하고요. ACT는 수학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테스트 테이킹 스킬인데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수하지 말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SAT에 나오는 테이블이 많고 뭐 차트 나오고 이런 거는 학생들이 빨리 핀포인트 해야 돼요. 키팩터가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싱 했을 때 틀려도 페널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58문제 풀고 60문제 풀다 보면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어렵지는 않아도 문제 물어보는 형식이 굉장히 컨퓨징한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굉장히 베이그하고. 그럴 땐 게싱을 해야 되는데 랜덤 게싱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벌써 ACT 같은 경우는 5개에서 1개 고르니까 20%밖에 안 되고 SAT 같은 경우는 4개에서 1개 고르니까 25%밖에 안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찬스를 높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방법들이 플러그인 메소드 그렇지 않으면은 back substitution 플러그인 같은 거는 이퀘이션이 너무 복잡하면 숫자 집어넣어서 맞는 답을 찾아내는 거고 back substitution은 answer choice를 거꾸로 집어넣어서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answer choice 중에 전혀 out of range이고 전혀 답의 그 레인지 안에 들지 않는다는 걸 빨리빨리 eliminate 한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추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핑 칼큘레이터를 빨리빨리 사용함으로써 트리고노메트리라든가 폴리노미얼 펑션이 어려운 펑션 나오면 그래핑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 부분에 다 트레이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익스펙트 하는 거는 학생들이 처음에 SAT 프랙티스하고 보면은 6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무조건 750에서 800 맞게 하는 건데 650에서 700 사이에서 750으로 700에서 750으로 가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성실히 공부하고 잘 쫓아온 학생들은 한 3주 정도면은 여기에 다다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00까지 가는 데는 이제 실수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드릴링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는 또 뭐 한 2, 3주 더 걸리겠죠. 사실 4주 안에 확실하게 800을 나오게끔 해준다는 거는 조금 짐이 되고요. 사실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손을 놓지 않고 드릴링을 해야 되겠죠. 수학에서 지금 750에서 800이 해결된다고 그러면은 SAT 전체적인 스코어에서 1400을 브레이크 하는 데는 별 문제 없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수학에서 800 맞으면은 리딩하고 라이딩에서 600만 맞아도 벌써 1400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800이 나와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영어에서 700만 넘기면은 바로 1500으로 뜨게 되거든요. 뭐 최악의 경우 750, 700에서 750 나온다고 그래도 영어에서 뭐 650만 나와줘도 1300에서 1400 사이는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ACT 경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학생들이 시험 보면 28, 27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연습하고 테크닉을 가르쳐주면 바로 30에서 33, 그 다음에는 35점까지도 뜨게 되죠. 그래서 어드밴티지하고 디스어드밴티지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ACT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컨셉으로 된 수학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이스쿨에서 배운 수학 전체적으로 자신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이제 베이스 다시 잊어버린 거 다시 잡아주고 포뮬러도 다시 잡아주고 할 것 같으면은 금세 36점이라든가 35점이라든가 34점은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래핑 칼큘레이터를 60문제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학이 있어서 ACT에서 33에서 36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은 ACT에서는 이게 지금 파트가 4개 중에 수학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25%에 해당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수학 SAT 같은 경우는 mathematical reasoning하고 analyzing skill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든가 뭐 테이블 리딩 이런 것들이 많이 시간들이 걸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해내고 한 학생들은 만약에 뭐 780, 800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전체 토탈 스코어의 50%를 할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이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베스트 스트래터지는 educated guessing, elimination 이런 거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면에서 산술적인 거, 기초적인 거는 다 문제들을 다 잡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퀘스천들은 스킵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핀포인트에서 키 아이디어가 뭔지를 잡고 홈워크 내가 내줄 텐데 리즈닝 스킬을 디벨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스테이크 하는 버릇을 없애야 되고 그래서 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거 모든 것보다도 프랙티스 애프터 프랙티스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썸머 때 첫 문제 이상을 풀리게 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특히 좀 똑똑한 학생들이 수학을 우습게 알거든요. 근데 절대로 수학은 underestimate 해서는 안 돼요. 왜? 수학에서 결과적으로 1400이나 1500을 올리냐 36점이나 35점만 여기서 결정되게 돼요. 두 번째는 짧은 시간 안에 전체적인 스코어를 빨리 부스트업 시키는 게 수학에서 먼저 점수를 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지금 750이나 800 선상의 SAT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으면은
그리고 ACT에서 34점이 안 나올 것 같으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1500 넘는 점수는 그리고 뭐 35, 36 이런 점수는 받기 힘들 거예요. 그만큼 수학이 중요하고 칼리지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학생들이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메이저를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사이언스 메이저는 SAT라든가 ACT 점수 가운데서도 수학이 몇 점이 나왔는지 심각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근본이기 때문에. 유덕 같은 경우에 지금 SAT 에버리지가 1400에서 1450이에요. 유덕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경쟁이 15%밖에 뽑질 않아요. 지금 이 부분 감안하셔야 되고 ACT에서도 32, 33은 받아야 된다는 거고 아이비리그라든가 뭐 탑스쿨 하는 애들은 1550이라든가 35점 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이 점수가 나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ACT를 선택할 건지 SAT를 선택할 건지 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수학을 잘할 것 같으면 그렇지만 영어에서 좀 SAT의 영어 부분이 많이 힘들다고 느끼면 ACT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SAT를 하는 학생들은 지금 수학에 리즈닝 스킬,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도 evidence based reading이라든가 writing에 자신 있다고 그러면 SAT 쪽으로 가야겠죠. 하지만 어머님들이 SAT를 여름에 했기 때문에 ACT를 못 보고 ACT를 했기 때문에 SAT를 못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잘못 생각하시는 걸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쪽에 연습이 돼 있으면 언제든지 점수가 안 나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은 저한테 카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네네.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벤자민 선생님 잠시 제가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리던 거 마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케이스 스터디 하다가 아까 제가 멈췄었는데요. 잠시만요. 이제 스튜던트 넘버 1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제 한국에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고 있는 국제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점수가요. 1520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학생은 9학년 끝나면서 시작을 해갖고 9학년 중간에 시작해갖고 11학년 주니어 될 때쯤에 이제 1520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2년 정도 공부했는데 1520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예요. 목표 대학교가 아이빌리그다 보니까 1550을 받고 싶은데 1520에서 1년 가까이 점수가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떡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랑 대학교 컨설팅을 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지난 1년 동안에 논리적인 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mature했다, 굉장히 성숙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학년 올라가는 10월 달에 제가 시험 문제 주고 그냥 연습도 안 시켰어요. SAT 문제집 한 3개 정도만 풀고 가서 시험 봐라 그랬는데요. 1520점에서 1560점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게. 근데 이 학생은 1년 동안에 논리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SAT에 집중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넘버 2예요. 역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2년 동안 역시 요즘 한국에서는 9학년 끝나고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10학년, 11학년 끝나면서 2년 동안 SAT를 했어요. 근데 1480 이상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AT 스코어는 IQ 테스트와 비슷해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조언을 얻고 ACT로 변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리딩 같은 거 어렵다, 시간이 좀 타이트하다. 그래서 리딩 점수 27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컴파지 스코어 32점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32점이니까 SAT 1480보다는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희들하고 수업을 하고 이 학생 이제 개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던 학생인데요. 한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여기 2 months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잘못한 거고요. 개인 수업 기간은 2달인데요. 실제로 수업했던 건 한 3주 정도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36점 받았습니다. 리딩도 36점 받고 사이언스도 36점 받고 잉글리시하고 매스를 35점 받았는데요. 네, 36점 받았습니다. 그 점수가 스톡되어 있을 때 빨리 바꿔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저기 미국에 있는 프라이빗 보딩 스쿨 다니고 있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인데요. 저희들 학원에 와서 SAT와 ACT 모의고사를 둘 다 봤습니다. 근데 보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SAT는 안 되겠대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SAT에서 자꾸 뭐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t 해놓고 where is the evidence 하는데 inference도 자기가 워낙 힘들어하는데 evidence 찾는 건 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학생들이 SAT에서 점수가 안 올라가는 게 수학에서 780 또는 800을 받았는데도 왜 애들이 750이 안 넘어가느냐? 라이팅도 한 400점 중에 한 380, 400 받습니다. 근데 리딩이요. 400점 만점에 300점을 잘 못 넘어가요. 거기서 300, 350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SAT 지문 하나당 what can be inferred, inference 문제하고요. where's the evidence 이게 작게는 4개 많게는 6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씩 꼬박꼬박 틀려요. 어떤 때는 둘 다 틀리고요.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게 본인의 약점이다라고 빨리 판단하고 작년 여름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 갖고 그 ACT 점수 35점 받았고요. 그래서 그 점수 바탕으로 윌리엄스 컬리지 이번에 애드미션 받았고요. 지금 브라운, 콜럼비아, 조지타운 웨일리스트 걸려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갖고 자기한테 맞는 시험이 뭔지 빨리 알아 가지고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그 Korean American Student in the US 미국에 있는 교포 학생이에요. 그 저쪽 뉴저지 쪽에 있는 그 학생인데요. ACT를 하다가 이제 처음에 누가 ACT를 하라고 해서 와서 ACT에서 32점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화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SAT로 바꾸면서 SAT를 좀 2달 정도 공부해서 1480점 받았습니다. 뭐 큰 접수 차이는 아닌데요. 1480이면 한 33점 정도 되는 거잖아요. 1점 올리기가 굉장히 어렸는데 이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대학교를 간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ACT, SAT 어느 거 하나가 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성향을 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것들보다 우리 애 또는 내가 어느 시험이 맞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대학교 입학 사정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저희들 Q&A 갖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